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유아숲 지도사 직업 정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은 가까워진다라는 괴테의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직업, 유아숲 지도사, 오늘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진은화 사무국장님, 취업 관련 도움 말씀 주실 권태원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은아입니다. 요즘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이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임이사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권태원입니다. 유아숲 지도사는 연령과 학력,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유아숲 지도사 취업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저희가 월요일에도 숲과 관련된 이야기, 유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었는데 혹시 두 분은 여기 참 좋더라, 좀 추천할 만하다 이런 장소, 숲과 관련된 장소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추천해드릴 장소보다는 근처의 숲이나 공원이 다 유아들에겐 좋은 공간이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숲으로 나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숲이라면 뭐 산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곳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63%가 산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림 대국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산림이 많은 국가에 됩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도 마음만 먹으면은 네. 20분 내지 30분 만에 숲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아주 네네. 뭐 그냥 아주 좋은 날. 맞습니다. 엎으시면 코로나 때 네. 바로 있는 곳이 산림이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저도 사실 산 근처에 살아서 네. 숲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뭐라고 할까, 요즘 이렇게 미세먼지 많고 이런데 그렇죠. 그런 거 좀 씻어준다고 할까요? 그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숲이란 예. 정말 어떤 의미며 어떤 영향을 네. 줄 수 있을까요? 네,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두를 시작과 동시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숲에 가는 아이들과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숲에 가는 아이들이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이 가지 않는 아이들보다 높은데요. 네. 그중에서 특히 더 유창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창성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유창성에 대해서 제가 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숲에 가면은 이런 이제 통나무, 그냥 나무 네. 토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그죠? 유아들이 붕 그러면 이거 뭡니까? 비행기. 비행기죠. 그렇죠. 땅에 대고 붕붕붕붕 그러면은 자동차. 자동차가 자동차. 되죠. 네. 그거 로봇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네. 로봇처럼 막 싸우고. 네. 그리고 이 하나의 나무 토막 하나라도 가지고 다양하게 놓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창의성하고 또 다른 네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유창성이다. 예,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숲에서 좀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사님은 네네. 한번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그 숲에서 노는 애들은요. 네. 일단은 신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렇죠. 예. 처음에 와가지고 좀 얘들이 이제 약간 겁내고 버벅대다가 이틀, 3일, 일주일 네. 그거 한 보름 지나면 애들이 그냥 날아다닌다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나무도 타고 그죠? 당연히 그 기본이죠, 그냥. 네. 신체 활동을 하니까 그거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조 박사님도 사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숲에서 어떤 느낌을
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유치원을 지금 이제 거의 자연 생태 친화적인 유치원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네. 일반 학습 중심이 아니라 오.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유치원에서 그냥 뒤에 산하고 생태로 계속 움직이는 유치원인데요. 어떤 느낌을 받기를 제가 바라기보다는 그냥 애가 스스로 그냥 받기를 생각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애들도 말 그대로 뭐 활동적이고 창의성이고 유창성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뭔가가 물건이 있을 때 놀 줄 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놀 수 있다라는 오. 부분이고 네. 산이나 뭐 어디 근처를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친구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좀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파트너 역할로서의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마음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은 뭐 당연히 숲에 가면 정말 좋은 거 많이 느끼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유아숲 지도사라는 직업과 또 자격증이 생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아숲 지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유아들이 네.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무작정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르침은 없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촉진자의 역할도 하고요. 아이들 간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관찰자의 역할도 하면서 또 숲에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그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저는 유아숲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상 이사님은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숲에 가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위험 요소가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러한 것들을 유아숲 지도사가 사전에 미리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이러한 것들도 유아숲 지도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두 분 이제 나와주셨는데요. 예. 사무국장님하고 이사님, 예. 유아숲 지도사 예. 어떤 계기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신지 한번 네.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유아교육기관에 교사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요즘 교육을 보면 아이들이 다 교실에서 네. 마음껏 뛰어놀지도 맞아요. 못하고 그렇죠. 또 주입식 교육을 맞아요. 약간 네.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한참 놀 나이인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닌 이제 점점 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그쵸. 것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중에 이런 숲 교육, 자연 교육, 우리 예전에 우리 교육 받았던 것들을 자꾸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는 중에 유아숲 지도사 이 과정을 알게 되었고 하게 네. 됐습니다. 네. 상 이사님은 이사님은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좀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 자연휴양림에서 유아나 뭐 성인 선수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일찍 명퇴하고 이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 전직을 자연휴양림 쪽에서 예, 일을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저는 이걸 위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지금 이걸 했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왜 알았는데. 그게 아, 그것도 맞는 거죠. 그만두고 그쵸. 그렇죠. 이건 네. 저는 당장.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유아숲 지도사 과정을 네.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고민하시다가 이 자격증 과정을 만드신 분이 옆에 계신 권태현 상임이사님. 정말요? 네. 박수 한번 오, 저희가 정말 귀한 분을 모신 거네요. 그러네요. 아니, 그럼 진짜 굉장한 좀 원래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도 있고 하셨을 텐데 그만큼 매력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죠. 하셨겠죠. 예.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숲에 오면요. 애들이 이제 인사하기를 하는데 선생님과 인사는 뭐고 자연 보고 인사하기. 네. 안녕 풀나무 뭐 이렇게 이제 네네. 인사하기 하고 네네. 그 매일 보는 나무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나무를 툭툭 치면서 오.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인사하기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숲에서 또 만약에 이제 돌발 사태나 이런 게 있으면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네네. 또 우리가 유아숲 지도사를 하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풀이라든지 독풀, 네. 독버섯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위험하거든요. 엄청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가지지 못하도록. 네. 그 특히 유아들이 가지 많은 게 버섯이 버섯. 이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이쁜 건 어때요?
입에 일단 갖다 대야죠. 만지고 싶어 그러잖아. 이 만지고 싶어 그 충동들을 애들인데 절차들은 해서 해야 될 거 안 돼야 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만지고 나서 이 버섯 같은 포절이 이렇게 번식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영향이 있게 일단은 버섯은 만지지 않는 거 이러한 것들을 그 애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유아숲 지도사는 기본되는 거 안에 네네. 저도 아침에 나올 때 네. 많이 인사를 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자연환경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었는데 네. 사는 곳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아침에 나오면 일단 주차장에 까치들이 앉아 있고 겨울에는 토끼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걔를 보내려면 인사를 해야 돼요. 아 정말 누가 들으면 정말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예요. 정말 가끔 밤에 특히 겨울에 네. 토끼들이 먹이가 부족하니까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뭔가 물체가 있는데 모지하고 보면 이렇게 귀가 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쫓을 수는 없으니까 인사를 하면 가요. 아 네. 그렇죠. 저도 근데 좀 아이들처럼 동심으로 한번 인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차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유아숲 지도사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도 보실 거고 채널 돌리시다가 이거 뭐지?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유아숲 지도사의 매력, 이 직업을 가지면 정말 좋다. 네. 그 매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어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유아숲 지도사는 학력,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또 유아 교육기관 교사들은 엄청난 행정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숲 지도사는 특별하게 해야 될 행정이 없습니다. 네.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숲에 가서 놀고 아이들이 집에 가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퇴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아이들이 숲에서 즐겁게 뛰어놀 때 아이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유아숲 지도사 본인이 스스로 행복해지고 본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이사님께서도 어떤 점이 매력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숲 유치원을 하시는 유아교육기관,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고요. 네네. 그다음 나이가 이제 한 50 좀 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일자리를 그래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로 주는 그런 유아숲 지도사라고 이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유치원이나 이런 거 말고 따로 또 국가에서요? 그렇습니다. 네네.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해가지고 유아숲 지도사 법으로 졌습니다. 아, 유아숲 체험원이란 유아숲 지도사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작년만 해도 그 이제 14분 정도를 뽑았는데 금년에는 뭐 그냥 41명을 뽑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서울시 관계자 공무원이 저희한테 전화 봅니다. 유아숲 지도사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아이고. 신청하도록. 네. 뭐 저희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전체 이제 교육생들 한 400명에게 문자 막 보내고 예. 막 뽑으니 가봐라고 이렇게 오. 인기가 상당히 없어서 사람이 오히려 부족해서 지금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빨리 그 정보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괜찮을까요?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육아한다고 네.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가장 좋은 장점일 수 있는 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숲에 가서 내 아이랑 노는 것처럼 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은 어떠세요? 예, 그 우리 국민들은 숲을 누구나도 좋아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다 좋아하지요. 다 좋아하는데 그거를 자기 직업으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숲에서 애들하고 놀아주기만 하면 돼. 네. 그러기 위해서 또 본인이 숲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매력 중에 매력이죠. 돈도 벌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 네. 건강해지고 그런 직업입니다.
그럼 그동안 사실 좀 육아나 집안일에 지쳐 있었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고. 자신의 그런 건강도 챙기고 아, 예. 네, 또 일도 할 수 있고 정말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일석삼조. 일석삼조. 참 멀리 가고 있는 애들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힘들고 뭐 그러진 않겠죠. 그런 건 없어요. 유아들이 어떤 이제 그 구역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 자기들도 무섭고 겁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네. 그런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기가 또 올라가고 있고 또 매력 만점인 이 유아숲 지도사. 그 자격증을 어쨌든 취득해야지 아까 이러한 이제 서울시나 다른 이제 지자체에서 채용할 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한 기수 교육생이 40명이에요. 네. 예전에는 그 40명 중에 두 분 정도만 남자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대9 여성분이 90%였는데 요즘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젊은 남자분들도 많이 오, 오시고 또 네네. 이게 퇴직을 앞두고 계신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점차적으로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한 30대 70, 3대 7 정도로 해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남성이 30, 여성이 70 70, 정도. 네. 그래도 여전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혹시 대학교에도 관련 학과가 있나요? 현재는 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있기는 있으나 네. 일부 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이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거기 대부분은 또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 유아숲 지도사라는 산림교육 전문가 네.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제 아직 많이 안 알려진 직업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숲에 관한 유아숲 지도사는 숲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나 뭐 네. 알고 있어야 된다. 식물 이름, 곤충 이름 뭐 이런 것들 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요, 우리 유아들에게 전부 식물학자, 뭐 곤충학자 시킬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박한 지식은 필요 없고요. 단지 자기가 본인이 하면서 유아들이 묻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 풀 일은 뭐래요? 그러면은 같이 도감 찾아보고 해도 되고, 예. 예. 또 같이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그게 또 성취감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거 답해봐 이거 무슨 나무였지 이렇게. 질문에 보면은 애들 입에서는 관심이 없어. 저희들 언제 놀아요? 애들은 숲에 놀러 온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시고 본인이 또 숲에 가서 놀면서 본인이 스스로 네. 자기가 더 궁금해요. 노랗고 싶어서 이게 이름이 뭘까? 애들이 물으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네. 전혀 몰라 상관없어요.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하루 전날 미리 야생화 피면 그래서 보고 배우면 되는 거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자,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숲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유아숲 지도사. 자, 이 유아숲 지도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죠. 자격증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자격증 수업 관련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숲유치원협회. 이곳에서는 숲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자는 목표를 갖고 유아숲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유아와 관련된 직업인 만큼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 중에는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숲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이제 생태적인 것 중에 가장 많은, 가장 다양한, 그리고 아이들과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풀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나무나 풀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제 다가설 수 있는 소재인지, 또 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체험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유아숲 지도사는 아이들을 숲에서 지도하는 직업의 특성상 수업도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아숲 지도사들이 아이들과 숲체험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지식보다는 직접 자기가 체험하는 방법, 그 체험을 통한 그 수득, 획득, 그다음에 그걸 정보를 처리하는 일종의 요령,
이런 거에 이제 성인들이 맞춰져 있어야 그걸 안내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춰지기 때문에 정보가 아닌, 지식이 아닌, 가능하면 감성에 맞춰서 그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성이 선호하는 직업인 만큼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수업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수강생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오랜 경력 단절로 새롭게 직업을 찾는 여성들의 도전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죠. 그런데 같은 분야에서 접속했을 때는 쉽게 다가오지만은 산림 쪽이라든가 동물 도감이라든가 식물 도감이라는 걸 봤을 때는 아직 열어보진 않았지만 좀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 생활에 지친 구직자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유아숲 지도사.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숲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남들한테 얻어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결국 교육이 아닌 체험과 경험이 이 본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체험과 교육 어떤 경험이 점점 틀에 박힌 정보와 스마트와 TV와 아니면 그 매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아숲 지도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와 강의를 진행하는 나와 또 내 강의를 받는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그 새로운 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유아숲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격증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유아숲 지도사는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으로요. 2011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 유아숲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기관 인증을 받아서 첫 네. 유아숲 지도사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11개 양성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배출된 유아숲 지도사는 1,694명 정도 됩니다. 아, 이게 뭐 다른 자격증처럼 딱 한 번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받는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네. 혼자 뭐 독학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수가 교육 없게 과정 되군요. 이수 시간을 다 이수를 하신 다음에 네네. 이론 시험, 그다음에 이렇게 시험 평가라고 그러니까 실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일정 점수 7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교육 과정 중에 이수 시간 과정 중에 외부 기관 실습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에서 실습 30시간을 이수도 하셔야만 이러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점수를 합격하면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수를 하려면 뭐 다른 조건 같은 게 또 있는 건가요?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고요. 네. 그 이수 시간이 그러니까 강의 시간 이론 수업이 175시간이고요. 175시간. 예, 외부에 30시간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이론 시험 평가 과정을 거치고요. 네. 네. 여기서 지금 실습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조금. 네네. 우리가 자기 중에서 장롱 면허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죠. 이게 교육은 받았는데 네. 어떻게 할 줄은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현장에 가지고 유아교육기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교사가 되어가지고 네. 아. 직접 하는 거죠. 예. 그것도 하루에 아침에 뭐 9시에 갔다가 6시에 퇴근하면 8시간 쳐주냐 그것도 아니고요. 네. 하루 가서 자기가 스스로 교사가 되어서 하는데 6시간만 쳐줍니다. 예. 그러면은 5일을 해야 30시간이 채워져요. 아, 그렇죠. 네, 거기 네. 직접 해야 됩니다.
좀 네, 더 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길게 할 수 있으나만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네. 또 금방 빨리 또 금방 빨리 습득하시는. 습득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어쨌든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고 이수하는 이런 자격 제도로 우리가 이제 조금 소개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저희들 협회에서는 그 시험도 자체적으로 치지만은 네. 그 비용은 일단 180만 원 정도 듭니다. 네. 딱 고정으로 돼 있는 저희는 다 금액인가요?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80만 원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응시 비용하고 교재비, 실습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이제 싹 이렇게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표하는 치에 이제 도달하면은 개별적으로 자격증은 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네. 그 수수료를 17,000원 내면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청장 예. 직인이 찍히는 자격증이 개별로 이제 네네. 통보되게 됐습니다. 네. 한 180 정도 들어간다. 180. 네네. 교육 과정의 과목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교육 과정은 이렇게 공통 과정이랑 유아숲 지도사 과정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공통 과정에는 뭐 산림 교육론, 산림 생태계, 뭐 기본 소양에서 한 36시간 정도가 있고요. 네. 유아숲 지도사 과정은 야생 동물의 뭐 이해, 곤충의 이해, 산림 토양학, 뭐 커뮤니케이션 기법, 멀티미디어 활용법, 유아 교육론, 유아 발달론, 순유치원과 특수아동 지도, 뭐 교육 실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과목이 약간 생소한 이런 과목도 있고 좀 약간 이론 중심일 것 같은데 어느 과목 제일 어려워하나요? 네. 보통 이 보통 수강생분들이. 수강생들이 뭐 이렇게 유아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산림 쪽에 이런 교육은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네. 특히 힘들어하시는 과목이 산림 토양학이에요. 토양요? 예, 토양 저희가 듣기에도 그냥 좀 어렵게 어려워. 느껴지는데 네. 그 토양의 단어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 이렇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수업 자체가 밖에 나가서 저희가 막 사부로 딱 팔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공원에서 파면 그 공원 관리원한테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정말 직접 하고 이러면 좀 흥미가 있는데 이걸 이론으로 만약에 그쵸, 하게 되면 그쵸.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실내에서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 화요일은 교육원에서 야간에 배우고요. 토요일은 거의 반 정도는 숲에 가서 현장에 가서 네, 네. 현장에서 실습 겸 이제 같이 이론을 접목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시다. 네, 아,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나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네. 뭐 유아와의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에 유아 발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네. 뭐 1번 이름 알기, 2번 나열하기, 3번 비교하기, 4번 분석하기, 5번 설명하기, 뭐 이게 4번 분석하기 이런 식으로 오. 이게 객관식으로 나가고요. 네네. 주관식도 나가는데 보통 뭐 유아숲 지도사로서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뭐 100자 이내로 쓰시오. 이거는 그 무조건 다 맞는 거네요. 그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쓰는 생각이 거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핵심적인 거 유아숲 지도사의 자질 중에 아이들에게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주도자가 돼서 활동하게 둔다. 뭐 가리키려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자 정도 쓰시면 그거는 맞는 거죠. 네. 그럼 자질에 들어가는 키워드 한 5개 정도 반드시 암기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100자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실기 과제도 어쨌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실기 과제가 진행이 되나요? 실기라고 표현하기보단 저희는 이제 시험 평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시험, 시연 평가. 네, 시연 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네. 근데 그 사전에 그 시연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피드백 요청을 해서 네. 그 시연 계획서를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교육생들한테 돌려주거든요. 네.
그럼 그걸 다시 피드백 받은 상태에서 좀 더 완성도 높게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시험 평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 거죠. 근데 유아를 직접 데려다 놓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따라서 같이 교육받는 그 교육생들이 유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차례가 된 분이 시연을 하면 그 같은 교육생 유아가 된 분들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평가 항목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점이 넘으면 합격을 하는 거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험 평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제가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계획서 쓰고 이제 평가를 네. 이제 직접 하는데 실제로 유아가 아니라 성인을 두고 하는 네. 그 모습이 오히려 제일 힘들어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것 뭔가 이게 교육생들이 시험 평가 전에 서로들 조별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서로 막 리액션도 해주고 네.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려워하는 게 또 있나요? 이제 유아라고 생각하고 시연을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 나와 있는 제일 많이 못하는 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유아가 주도자가 되고 선생님은 가르치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나뭇가지로 별을 만들 때 이렇게 별 만들면 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보고 이걸 가지고 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면 얘네들이 고민하고 자기는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렇게 만들게끔 해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교사가 먼저 한다든가 그리고 연령에 맞지 않은 단어가 막 나오는 거죠. 아. 저희가 쓰는 어른들이 쓰는 그 단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습관적인 거라서 많이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아니면 기억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라 그렇겠네요. 시험 평가할 때 그걸 제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합격률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자체 시험이니까 시험 자체는 합격률은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떨어지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재시험에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교육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요. 자기가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전화나 문자 하면은 떨어진 줄 알고 다시 우리 협회 어. 아, 절대 그 전화 문자를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 보면 어쨌든 좀 비용이 좀 있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가치가 네. 있고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100% 정도 합격을 하신다지만 그래도 취득하실 때 고전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맞아요. 어떤 유형분들인가요? 네. 이게 뭐 시험이나 이런 것에 특별히 뭐 이렇게 고전 하는 분도 있지만 과정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직장인들이 또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장 퇴근하고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것 네. 때문에 시간 출석하는 거 그거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반대로 좀 쉽게 과정도 따라가시고 자격증도 한 번에 합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러신가요? 처음에는 다들 이제 유아 교육하신 분들은 산림 쪽에 교육받다 보니까 어렵고 산림하시던 분은 유아 교육 받다 보니까 어렵고 이게 네. 뭐 하나를 깊게 교육받는 건 아니니까 네. 어려워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고민들 네. 하시고 힘들어하시다가 그냥 한 교육 반 정도 흘러가면 누구나 즐겁잖아요. 일단 교육 과정이 한 50%는 밖에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풍 간 듯 이렇게 단합회 하는 듯 이렇게 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50% 정도 지나면 쉽게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사님 그 유아숲 지도사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식들 뭐 어떤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 더 도움이 될까요? 예, 우선 유아숲 지도사기 때문에 네. 숲이나 자연이나 생태를 이해하신 분이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예, 그래야 이제 숲에서 애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 한타지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네. 꼭 옛날에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아니고 팥이 날 수도 있고 뭐 저기 한타지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숲을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유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발달 단계별로 요 정도 연령대는 요 말을 써야 되고 요 정도 연령대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이러한 것들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쉽게 이거 재밌네 쉽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 유아 발달 단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감옥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놀래요. 이제 애들을 다시 키우면 이렇게 키우겠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네. 그 박사님, 네. 숲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들도 있죠. 예, 지금 아까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좀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일본, 뭐 유럽, 독일 여러 나라 전 세계에서도 이제 이러한 자격증이 이제 있고요. 일단 뭐 숲 해설가, 뭐 그 다음에 숲길 체험 지도사, 그 다음에 뭐 산림 치유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산림 테라피스트, 뭐 다양한 이러한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공통점하고 좀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숲 해설가 같은 경우도 산림 문화 휴양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산림청장, 아까 산림청장님의 도장이 찍힌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산림청장이 인정한 숲 해설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라는 데서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이제 우리는 이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숲길 체험 지도사 역시도 동일한 이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되고요. 이 같은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제 단순히 숲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역사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산림치유 전문가 역시도 일단은 뭐 관련해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좀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와 달리 이 산림치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자격 제도가 좀 구분이 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의 자격 등급이 구성이 되죠. 1급과 2급으로도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잠시 찾아보면 산림청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림교육 전문가 이 그룹 안에 유아숲 지도사나 그다음 숲 해설과 그다음 숲길 체험 지도사가 같이 어울리시되 각각의 역할이 좀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자격증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그 교육 과목 중에서 제가 아까 공통 과정 36시간의 공통 과정에 대한 과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산림 교육 전문가 해서 숲 해설가, 숲길 체험 지도사, 유아숲 지도사가 다 이 공통 과목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산림 교육 전문가를 하더라도 각각 그 자격에 따른 특징들이 있을 텐데 네. 이거를 그 교육 과정으로 묶어서 일률적으로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 교육 시간망에서 유아숲 지도사한테 더 필요한 거를 오히려 더 채워준다든가 네. 이런 그 각각의 이제 전문 과정에 필요하게 좀 바꾸었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맞게 네. 교육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출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곳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150만 정도의 네. 월급을 받고 네. 단 이분들은 그 10개월만 근무하게 됩니다. 딱 기간이 정해져 예, 있군요. 기간이 정해서 10개월 근무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뽑고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려고 하는 분들은 연령대들이 이제 이게 한 40, 50대들 이렇게 가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시는 분들은 20, 30대들로서 그 매일형, 네. 매일매일 숲에 가는 숲반이 있는 데도 있고 체험형이 있는 데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은 또 유아교육과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취업이 돼요. 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없어서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그냥 네. 쉽게 막말로 이 사람 한 명 뽑아줘. 네. 뭐 내가 뭐 사람을 뺏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한 명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력이 이제 단절된 여성분들은 요 자기가 30대 네네. 후반이나 40대 초반 된 분들은 요거 받아 놓으시면 네네.
언제든지 원장들인데 쓱 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아까 두 가지 정도 이 예. 유형으로 취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진로 중에서 취업이 좀 경쟁률이 좀 높은 곳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것은 네.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유아숲 지도사는 그냥 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네. 개인이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뽑히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원장들이 제일 불안한 게 우리 애들을 숲에 가지고 어떻게 안전사고 나면 어떨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경험만 조금 풍부하게 하면 그러면 경험이 내가 유아숲 지도사 이거 교육받고 뭐 몇 년 동안 뭐 어떻게 경험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박사님한테 거꾸로 묻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자동차 면허증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럼 처음에 자동차 탈 때 네. 첫날 네. 몇 킬로 갑니까? 10킬로 내지 20킬로 갑니다. 네. 그 다음 날은 몇 킬로 갑니까? 3, 40킬로 갑니다. 네. 한 일주일 되면은 쭉쭉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그게 똑같습니다. 네. 자기가 이거를 배운다 해가지고 처음엔 좀 두려워 그지만은 네. 첫날 애들하고 가서 한번 놀아보고 네네. 이틀, 3일 오면은 쭉쭉쭉쭉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좀 아무래도 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다 선호하는 건 아닐 텐데 취업처에서는 주로 어떤 유아숲 지도사를 원하나요? 취업자에서는 일단은 말이죠. 이분들의 근무 형태가 예.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조금 전에 애들하고 예. 눈높이를 잘 맞춰주는 네네. 네. 그거를 딱 합니다. 네. 혼자만 떠들고 눈높이 네네. 맞춰가지고 그런 걸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러한 뭐 살림에 관련된 정보도 알아야 되지만 예. 사무국장님 이 어쨌든 유아숲 지도사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떤 놀이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구성이 좀 되어져 있나요? 네. 이해하시기 편하게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은 저희는 숲 활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그렇겠죠. 하면 뭔가 또 주입식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숲 활동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뭐 나무 가지 하나만 있어도 그게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놀이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더 한다면 숲에서 밧줄놀이, 밧줄을 메어놓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아이들 유격훈련 하듯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밧줄을 메어놓고 그걸 건너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자연물을 활용한 미술 활동들이 많습니다. 인위적이지 않게 그렇겠죠. 흙으로 물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뭇가지에다가 풀로 붓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 미술활동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또 숲에서 음악활동도 이루어지고요. 숲에서 독서, 네.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프로그램 등 너무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력서에서 어떤 걸 강조해야 될까요? 이력서에서는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있다 그런 걸로 이제 끝나고 이제 얼마나 근무했다는 네. 거 강조하시면 되고요. 예. 보통 취업하면은 유치원이나 유아교육기관에 취업하면 이력서만 보진 절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는 거 면접. 대면 면접하잖아요. 네, 예. 원장이 면접하거든요. 원장이나 이사장이 면접하거든요. 그때 얼만큼 자기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거 유아들하고 숲에 가가지고 유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럼 애들은 이제 뭐 조금만 해도 잘했어. 그러면서 최고야. 그리고 자존감 높여주는 네. 것들을 얼마나 잘하냐. 네. 원장님, 이사장님 대본 채용하죠. 그러면 그거를 면접에서 어떻게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예. 아이들을 가지고 하루를 놀면서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우리 용어 중에서 창의와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창조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는 만들어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숲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놀았더니까 애들이 이렇게 발전돼 가더라. 그거거든. 이거는 본인만 느꼈던 경험을 원장님이 하는 거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례를 네. 중심으로 합니다.
글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도 예. 만들고 하는 그런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교육기관에서도 하시고. 예. 이러한 부분들 어디서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얻으면 좋을까요? 네. 무작정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장롱 면허증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30시간 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생각해 내가 부족하다 더 배우고 싶다. 네. 그러면은 유아교육기관이나 수비처나 수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자원봉사 자원봉사. 체험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럼 아, 그래요? 네. 신청하면 바로 뭐 이렇게 좀 저희들이 네. 연결시켜줘야 네, 되죠. 네. 그분이 그래요? 누군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결시켜가지고 원장님 이러이러한 네, 분이 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얼마든지 경험 가능. 네. 그럼 아까 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했을 때 예. 정말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꼭 배워야지만 나중에 꼭 취업에 네. 성공할 수 있다. 그 핵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유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애들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똑같은 네. 거 나눠주고 이렇게 해봐. 네. 그런 거는 또 주입식 교육이죠. 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런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예. 이 조급 주입식도 아니라 이제 끌려가면서 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에 좀 어려움을 겪는 네. 분들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워할까요? 그 어려워하는 것은 예. 두려움 때문이죠. 본인이 연습을 본인이. 하고 실습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뒤에서 보는 때는 네. 뭐 이래하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막상 들어가면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네. 제가 이제 이 교육생 나가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전화 와요. 네. 그러면 이제 가감하게 배운 대로 해라. 네. 하루 지나고 나가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했다고. 이틀 지나면 또 전화 와요. 3일째부터 전화가 안 옵니다. 이제 적응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터득했대,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따금씩 이제 내가 또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 잘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야. 이제 이사님한테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이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움은 사실 네, 네. 없다고 봐야죠. 마음이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취업하는 거 말고 혹시 창업도 가능한가요? 예, 창업도 가능합니다. 오, 네네. 이제 이 창업도 가능한 게 그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예. 이게 자기 땅이 이제 자기 땅이나 그 받은 땅이 3,000평 이상 돼요. 굉장히 창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게 아닌가요? 숲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어마어마한 수밖에 건 아니죠. 없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좋은 게 혹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그게 그린벨트는 법적 용어로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단 유아숲 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린벨트 지역에. 그래요? 네. 이거 굉장한 정보인데요. 왜냐면 혹시 저희 아버님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저희 한 4, 50년 전에 그린벨트를 묶기 위해서 안 풀린 게 있어요. 인데 네. 창업 추천을. 그래요? 일단 170시간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그럼 제가 바로 신청해야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3,000평도 많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입법 활동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제 3,000평이 많으니까 이게 서울의 3,000평이랑 강원도 3,000평이랑은 가격 차이가 네. 그렇죠. 10배, 100배 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면적을 3,000평으로 정해놓는 걸 풀도록 지자체장이 2,000평 하든지 1,000평 하든지 오.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배워놓으면은 창업하는 네. 데는 네. 그 임대도 됩니다. 자기가 등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도 돼요. 아는 분이 산을 갖고 있다. 네. 그린벨트 지역 모액해가지고 아무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럼 빌려 쓰면 되죠. 임대차 계약 빌려주세요. 좀 약간 높은 곳이래 가지고 애들이 올라갈 수 있을런지가 좀 힘들긴 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1km 이내 수치상으로 까지 가는데 네.
거리가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1km. 1km. 오, 그럼 대한민국 땅 다입니다. 그러네요. 설악산 꼭대기 이리 뭐 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아니고서는 이 수도권에는 한 번씩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번 땅 확인해 조금만 봐야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당장 아주 교육원에 등록을 해서 네,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두 분은 교육도 많이 하셨으니까 취업 성공 사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작년인가 그 40대 후반의 경력 단절 여성인데요. 네. 갱년기가 와서 어. 굉장히 이게 우울증, 아유, 심한 네, 우울증은 네. 아니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네.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 하는 찰나에 이 과정을 알게 되어서 오. 교육을 받고요. 교육을 받는 도중에 우울증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 산으로 숲으로 확 그렇죠. 나가니까 본인이 힐링이 돼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우울증까지 극복을 했는데 마침 또 취업까지 돼서 오. 지금은 숲 유치원에 네, 네.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멋진 사례네요. 네, 이사님도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세요? 그 40대 후반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네. 이제 이 애들 그 이제 육아 때문에 네네. 그 단절되었다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지인들로부터 이제 유아숲 지도사라는 것을 알게 됐군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협회로 전화 와가지고 유아숲 지도사가 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몇 가지 가르쳐 줬죠. 네.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이제 열공하는 거죠. 열심히 진짜. 나 그러면 좀 우리 강의 자료를 100% 그냥 다 습득을 하시는. 습득을 해가지고 계속 묻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따지기까지. 따지죠. 자기가 모르니까 이 간호사니까 이쪽 네네. 전혀 모르잖아요. 네. 네. 계속 질문하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국 17개 지회가 있습니다. 네. 경기 지회 행사 때 갔더니 이분이 취업돼가지고 저보고 막 그냥 자랑스럽게 네. 나 이렇게 취업되었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할 때 네네. 제 자신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또 유독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특징보다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뭐 만들어내야겠다, 이걸 뭐 프로그램화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열어주면서 단지 이제 아이들이 숲에서 안전하게 네.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네.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얽매이다 보면 본인들이 행복해지지가 그렇죠, 않아서 그렇죠. 오래 못 하시는 것 아, 같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자격증 취득하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놀아라. 결국 그 직업인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시대가 이제 좀 발전해가지고 뭐 밴드라든지 이게 뭐 특정한 거보다 뭐 단톡방 네네. SNS나 메신저. 네, 네.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끼리 네트워크 좋습니다. 나 숲에 가서 이거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거든.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 자기네끼리 네트워크 형성돼서 이분들끼리 지속적인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자기네끼리. 그거 저희들이 또 간혹가다 묻기도 하고 네. 그만 답변해주고 이런 분들이 오래 가요. 네. 자, 지금까지 진은화 사무국장님 그리고 권태원 상임이사님과 함께 유아숲 지도사 직업의 자격증 그리고 취업 정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 유아숲 지도사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까요? 현재 주의식 교육이 문제점이 많이 좀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 교육, 뭐 자연 교육, 숲 교육 이렇게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숲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아숲 지도사는 점점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숲 체험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10개월 동안 계약직이라고 했죠. 네. 이거를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오.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이분들이 책임의식이 있고 그럼요. 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가지 정도 유아숲 체험원에 근무하거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게 숲에서 이렇게 잘 하면서 하니까 자격 수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다른 일반 교사,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더 수당 단 10만 원이라도 더 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더 네.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유아숲 지도사 과정이 참 좋은 직업인데 이제 여지껏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네. 많이 알려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참 이 시간이 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네네. 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없어져야 될 직업 중에서 제조업이나 이런 걸 로봇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게 이게 로봇가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럼요. 예. 그게 앞으로 시대에는 네. 이 직업은 계속할 직업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면서 아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녀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아숲 지도사는 일단 정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 학력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겠다는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되니까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지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저도 같은 얘기는 하나. 일단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아숲 지도사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들 협회로 문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경력 단절 후에 새롭게 제2의 직업으로 유아숲 지도사를 선택한 그녀의 잡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